중요한 시간입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해빙기에 접어든 요즘 같은 시기, 안개가 많이 발생하죠. 이 안개로 인한 대형 사고에 대해서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도 안개 낀 곳이 곳곳에 있다고 하던데 네네. 안개 때문에 일어난 사고, 아무래도 얼마 전 일어난 이 영종대교의 106중 추돌 사고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조심해서 운전하는 방법밖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건가요? 네, 그때 당시 그 2명이 숨지고 희생에다가 63명이 부상당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이어졌지만요. 자동차에 장착된 안전 부가 장치의 그 의무 장착이나 또 보험사들이 각성하지 않는 한 예전처럼 운전자 과실만 묻는 선에서 또 마무리가 되고 점차 잊혀져갈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11년 충남 논산시 연목 인근의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에서 발생됐던 84중 사고도 결국은 운전자 과실에 따른 보험금 할증이라는 책임선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데요. 이런 현실은 경찰의 사고 분석 능력에도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 활용도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요. 또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EDR 장치에 기대해 볼 자료도 아직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래도 운전자들이 책임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참 누구의 잘못인지 가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것이요. 그때 가시거리가 10여 미터에 불과했고 두 곳 이상에서 추돌 사고가 나서 서로 엉켜 있었잖아요. 네네. 게다가 총 거리가 1.3km에 달하니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는 간신히 멈춰 섰더라도요. 뒷차가 받는 충격에 앞차를 추돌하게 되고요. 또 받은 뒷차가 또 다른 뒷차에게 충격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대가 적어도 2-3차례 정도 추돌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손해보험이 업계도 뒤엉켜 추돌한 사고 보상이 적지 않은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과시상계 비율을 앞세워서 운전자에게 책임을 분배시키는 형국으로 이렇게 끝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차를 받은 뒷차가 책임지는 대인대물 보상 비율이 크게 적용하는 건데요. 이유는 바로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의무가 위반 사고에 초점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분간하기도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확하게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볼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추돌 관계가 얽혀서 현장 감식이 실질적으로는 좀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결론은 나겠네요. 네네. 이와 관련된 유사 사고도 많죠? 그렇습니다. 1월에도 중앙고속도로에서 4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23명이 부상했고 지난 2006년은 짙은 안개로 발생된 29종 연쇄 추돌로 12명 사망에 50여 명이 부상당하는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안개가 없더라도 이런 10중 추돌 사고는 자주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졸음운전 추돌 사고까지 차가 알아서 방지시켜주는 시티 세이프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무화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선진국에서는 연쇄 추돌 는 아주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2009년에 아우토반 고속도로에서 발생된 259중의 연쇄 추돌 사고로요. 66명이 부상을 당했고 또 2014년에도 영국 켄트에서 130중의 충돌 사고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요. 빙판 연쇄 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 안전장치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티 세이프티 같은 것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빙판 사고는 좀 힘들지만 안개 때문에 발생되는 연쇄 추돌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으로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한마디로 40%가 이미 전자기술로 대체된 자동차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네. 추돌 사고를 막기 위해 알아서 감속해주고 급제동하는 자동 안전장치는 이미 2009년부터 개발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티 세이프티나 AEBS 등으로 불리고 있는 이 상용화된 급제동 장치에 모든 자동차에 장착이 되고 이에 의존을 한다면요. 적어도 대형 참사 방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문제는 고가의 국산차나 수입차 위주로 장착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이런 요인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대형 사고를 완벽하게 막지 못했다는 판단을 갖게 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린 비판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많고 다양한 실정이지만 아직은 이에 대한 그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해안과 강변, 산악 등에 건설돼 상대적으로 겨울에 취약한 그 대교 노면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열 손실이 아주 적은 열전도 진공 파이프를 깔게 되면 간단하게 빙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쇄 추돌 사고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개나 빙판 사고를 방지하는 예방 대책이 얼른 마련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그렇다면 어떤 예방 대책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다음으로는 그 자동차와 도로 시설 보강으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얼마 전 공개된 기록 장치의 경우는요, EDR,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개하게 될 EDR보다도 더 상세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해서 급발진뿐 아니라 좌우를 감지하는 X축과 Y축을 분석하게 되면요, 이번에 그 연쇄 추돌 판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과속인데요. 속도 적응력이 빠른 인체, 이를 바꾸어 표현한다면 금방 속도에 둔감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속을 인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네. 이런 과속은 주변보다는 마치 터널 속에서 뻥 뚫린 곳을 주시하는 것과 같을 뿐 아니라 대응과 반응에 필요한 0.2초라는 아주 짧은 시간까지도 길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 텅 빈 긴 터널 속을 달리다 보면 네네. 계기판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나도 모르게 속도를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체감되는 그런 속도가 적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이럴 때는 정말 그 0.2초라는 반응 시간도 굉장히 주행 거리를 길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통 이슈 진단 김경배 교통전문의원과